지난 시간에 계몽주의에 대해서 설명했었죠. 그쵸? 네. 그래서 계몽주의가 뭐예요? 그 꿈을 깨는 그쵸? 뭘로? 이성으로. 그쵸? 하나님 없는 이성으로, 그쵸? 꿈을 깨서 새로운 세상을 연다. 이게 이제 계몽주의의 핵심이에요. 요약이죠. 네. 자, 그 계몽주의를 처음으로 열었던 프랑스 철학자가 있었죠. 그게 누구예요? 데카르트. 데카르트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모든 것들을 다 의심해 본다 이런 거죠. 그쵸? 그리고 그 이성의 그 판단을 통과한 것이 참된 그 진리다, 사실이다. 이제 이러한 그 방법론을 정립했던 이제 그런 사람이고, 요 방법론이 이제 후에 계몽주의자들이 추구하는 기본적인 그런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나는 생각한다, 코로나로 나는 존재한다, 유명한 말이죠, 그렇죠? 그 말을 했던 사람이고, 계몽주의의 이제 시초로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게 지난 시간의 얘기였고요. 자, 그런 계몽주의 사상이 이제 이어지는 이제 과정들을 보게 될게요. 자, 그리고 이제 토마스 홉스, 존 로크, 그리고 프랑스의 몽테스키웨라고 하는 사람을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로 이제 토마스 홉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정부죠. 그쵸? 사회와 정부라고 하는 거를 이제는 성경적인 차원이 아니라 이성적인 차원에서 재해석하는 그 포문을 열어젖힌 사람이 이제 이 홉스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사회, 국가 이런 거를 성경적인 차원에서 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그 중세 시대 때도 사회 구조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게 뭐예요? 맹세잖아요. 맹세. 그쵸? 기억나시나요? 네. 네, 중세시대를 지탱해온 게 영주에 대한 충성 맹세였잖아요. 그쵸? 네. 그런데 이제 중세 말기로 가면서 하나님에 대한 그런 어떤 의식들이 약해지니까 맹세가 주는 그런 어떤 확실성이 담보가 안 되면서 중세 사회가 무너진 측면이 있는 거를 우리가 얘기를 했었죠. 그쵸? 네. 네, 그런 것처럼 이 당대의 국가, 사회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적인 관점은 뭐예요? 그 권력자 하나님이 세웠다 이런 거죠. 그쵸? 하나님이 세웠으니까 그 권력자를 존중을 하고 사회의 질서를 이렇게 존중하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게 기본적인 그런 내용이죠. 그리고 이제 요거를 하나 더 막 발전시킨 사람은 왕권 신수설을 주장하기도 했죠. 그쵸? 그래서 왕권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왕한테 준 거다. 네. 제임스 1세 같은 사람. 그래서 왕이 한 일에 대해서 백성들이 잘잘못을 따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쵸? 하나님 앞에서만 책임을 지는 것이고, 설령 잘못한 일이 있더라도 다른 어떤 사람들이 책임을 물으면 안 된다라고까지 하는 그런 사상이 나오기도 했죠. 그쵸? 자, 근데 물론 왕권 신수설은 성경적인 사상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워요. 그쵸? 네. 예, 그런 내용이 어디 있어요. 그쵸? 하나님께서 권력을 그에게 주셨다라는 건 맞지만, 그 권력에 대한 책임을 오직 하나님께만 지고 다른 사람은 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라고 하는 부분은 없죠. 그쵸? 네. 예, 성경도 그래서 실제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동의하지 않는 사상이긴 하지만 어쨌거나 그런 식으로 펼쳐가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당대의 이제 주류 권력자들 계층은 그런 쪽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 계몽주의, 그쵸, 이성주의에 이제 파고가 몰려드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야, 이거 국가와 사회라고 하는 게 정말 그러한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것인가, 그쵸? 물음표가 생기는 거죠, 그쵸? 네. 그럼 국가가 뭘까, 사회가 뭘까, 도대체 어떻게 해서 형성되는 걸까?
이런 것들을 이제 이 계몽주의자들이 또 재해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아, 예, 예.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재해석하기 시작하는데 자, 그 처음 포문을 열었던 사람이 바로 이 토마스 홉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토마스 홉스. 1651년에 리바이어던이라고 하는 그 저서를 썼는데 이 리바이어던이 이게 그 욥기의 리워야단이에요. 리워야단. 아, 예, 리워야단의 영어식 발음이 리바이어던이에요. 네. 예, 네. 하여간 이거 리워야단입니다. 근데 그 리워야단에 대한 그 묘사를 보면은 어때요? 막 그 맞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죠. 완전 무적의 아, 생명체죠, 그쵸? 네. 예, 그래서 대항하면 죽는, 그쵸? 네, 네, 예, 이렇게 묘사되잖아요. 네. 예, 자, 그런 것처럼, 뭐냐, 왕권에 대한, 그쵸? 권력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절대적인 그 수능을 얘기를 한 게 이 홉스의 사상이에요. 네. 왜 그러냐? 약간 비슷하긴 하죠. 왕권 신수설하고 약간 비슷하긴 하죠. 그쵸? 네. 그런데 그 토대를 전혀 다른 데서 찾아요. 이성적인 부분으로 숙고를 해봤을 때, 뭐,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권한을 맡기셨으니까 각 사람은 그냥 순응하기만 하고 책임을 물으면 안 되지. 그러니까, 정부에 절대 복종해야 돼. 라는 결론을 낸 게 아니라, 결론은 약간 비슷한데, 왜 네. 그렇게 이제 결론을 냈냐면은 이 사람이 잘 생각을 해보니까 사람의 본성이라고 하는 거는 항상 포악하고 다투는 그런 어떤 성향이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도 애기들 놔두면은 사이좋게 잘 지내나요? 아니요. 아니. 싸우잖아요, 맨날. 그쵸? 뭐 어,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서로 갖겠다고 맨날 싸우고. 그래서 네. 부모님들 맨날 중재하고 벌 주고 이러잖아요. 그쵸? 네. 그게 없다면은 이 아이들이 평화롭게 잘 지낼 수 있어요? 없어요? 없겠죠. 그쵸? 네. 그런 차원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 사람도 가만히 놔두면은 마치 욕심 많은 아이들처럼 서로 뺏고 다투고 죽이고 하면서 무법천지인 상태를 만드는 거를 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죠. 그쵸?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피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뭐예요? 자기를 통제할 수 있는 자기 위에 어떤 권한을 갖고 있는 정부라고 하는 걸 세웠다. 그리고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권한을 정부에 맡기기로, 그래서 힘과 권력을 정부에게 이양하기로 하는 대사회적인, 그쵸? 합의와 계약이 성립이 되었다라고 그 근거를 찾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내 맘대로 행동하면 뭐예요? 이 합의와 계약을 깨는, 그쵸? 그런 네. 행동이 되는 것이고, 그러기 때문에 뭐예요? 처벌받아 마땅한 것이 되는 거겠죠. 그쵸? 네. 예, 요렇게 바꾸는 거예요. 아, 네. 예, 그러니까 예전에는 왕권 신수설에 따르면은 왕한테 복종하지 않는 건 곧 누구한테 대항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대항하는 것이기 때문에 처벌해야 마땅한 거죠. 그쵸? 네. 예, 그런데 이제 홉스가 말하는 그 차원은 정부에 순응하지 않고 정부에 대항하면은 그건 곧 뭐예요? 합의를 깨는 것이죠. 그쵸? 네. 합의를 깨는 것이고 사회를 무법천지인 상태로 그 어찌 보면 되돌려 놓는 거죠. 그쵸? 예. 네. 그러니까 겨우 그렇게 해서 안정시켜 놨는데 그걸 깨는 것은 뭐냐? 곧 상태를 무질서한 상태로 만들어 놓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뭐예요? 처벌받아 마땅하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됐던 거예요. 네. 네, 그게 홉스가 얘기하는 새로운 국가 간 사회관이 되는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그 권세자들에게 복종하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 그쵸?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처벌하시고 어떤 천벌이죠. 천벌을 내리시고 뭐 이런 게 아니라 뭐예요? 그거는 우리들끼리 우리의 그런 어떤 그 폭력적이고 무법적인 그런 그 혼돈을 피하기 위해서 우리끼리 어떻게 보면 대타협을 했다는 거죠. 그쵸? 네, 대타협을 해서 겨우 이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데 그거를 깨는 거를 어떻게 우리가 용납할 수 있느냐 이런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거를 반드시 강력한 공권력, 그렇죠? 그다음에 행정적 절차로 징벌을 해야 된다. 이게 이제 홉스가 주장한 새로운 국가 간 사회관이 됩니다. 그러니까 적용하고 그 적용점은 비슷해요. 그쵸? 왕권 신수설하고 약간 결이 크게 다르지는 않지만 그 기초가 완전 달라진 거예요. 그쵸? 네, 하나님이라고 하는 선의 절대적 기준이 아니라 뭐예요? 인간이 맺은 상호 합의에다가 두는 거예요. 그쵸? 네, 이게 굉장히 큰 차이입니다. 네, 여기로부터 또 시작을 해서 또 굉장히 많이 바뀌게 돼요. 어쨌거나 그래요. 자, 어쨌거나 그래서 홉스는 정부가 하는 일에 절대적으로 복종해야 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왜요? 이거를 어긴다고 하는 거는 뭐예요? 사회를 무법천지로 돌리는 것이고 그럼 다 죽자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강하게 우리 아이들이 부모님 말 안 들어요. 그럼 어때요? 이 집안을 완전히 엉망진창으로 만들자는 거냐라는 차원에서 맴매를, 그쵸? 네, 약간 요런 그 맥락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정부가 각 사람이 무법천지 상태로 그 행동하고 돌아가는 것들을 막기 위해서, 그렇죠? 막기 위해서 이렇게 강력한 공권력, 그렇죠? 이런 걸로 질서를 잡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각 사람은 정부의 하는 일에 절대 복종해야 된다. 네, 요런 주장을 펼쳤던 게 이제 토마스 홉스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정부를 뒤집어 엎는 거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원천적으로는 불가능해요. 원천적으로는 불가능한데 어떤 경우에만 가능하냐? 정부가 있기는 한데 정부가 식물 정부가 되는 거예요. 힘이 없고 그냥 하라는 대로 다. 그렇죠. 그러니까 정부가 자기 기능을 해야 돼요. 저기 그 남미나 이런 데 가보시면은 정부가 있기는 한데 그렇죠. 이름만 정부고 뭐 거기 지역 군벌들 카르텔이 막 이렇게 좌지우지하는 데 많잖아요. 그래서 치안 굉장히 불안한 지역들 있잖아요. 그쵸? 예. 그러니까 정부가 그렇게 식물 정부가 됐을 때는 혁명을 통해서 강력한 공권력을 세우는 것은 가능하지만 정부가 엄연히 있고 자기 기능을 하는데 뭐가 좀 마음에 안 든다고 뒤집어 엎는다. 이건 뭐예요? 그냥 쿠데타 일으키는 거야. 예. 그러니까 그냥 쿠데타 일으키는 거는 이거 사회적 계약을 깨는 거죠. 그렇죠? 모두가 그 약육 강식의 정글 상태로 이 사회를 돌리자고 하는 아주 파렴치한 놈이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계약 깨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약속해 놓고 파기해 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런 놈들을 정부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주 그냥 족족 잡아서 호되게 이렇게 해야 정부가 자기 그 본연의 역할을 잘 하는 것이다 라고 이성적으로 재해석한 사람이 홉스가 되는 거예요. 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쵸? 네. 자, 그리고 이제 그 홉스가 이제 그렇게 주장을 했는데 이 주장이 여기서 이제 끝나지는 않습니다. 네, 그거보다 한 세대 뒤에요. 한 세대 뒤인 1680년 정도의 80년에서 1700년대에 이르는 기간 동안에 주로 활동했던
예, 영국의 이제 경험주의 철학자인 이제 로크라고 하는 사람이 이 홉스의 주장을 이어받습니다. 예, 이어받기는 하는데 그 기반을 국가와 사회의 기초는 사회적인 계약이다라고 하는 개념은 가져오는데 그 앞에 그 기초는 토대는 살짝 비틀어서 바꿔버려요. 그러니까 이 사회가 전체적인 그런 계약에 의해서 그 형성된 거는 맞는데 아까 말했던 무법천지인 상태에서 서로 살아남기 위해서 계약을 맺은 게 아니라 로크의 생각에는 그게 아니라 모두가 다 원래 이렇게 그 각자의 자유로움, 그 다음에 능력, 재능 이런 것들을 펼칠 수 있는 울타리,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서 계약을 맺었다. 이렇게 재해석을 해요. 로크는. 약간 아, 다르죠, 그쵸? 네. 그러니까 홉스는 뭐예요? 그냥 놔두면 다 물고 뜯고 싸우고 엉망진창 되니까 계약 맺고 그런 짓 안 하기로 그런 부분들은 정부에다가 맡기기로 계약을 맺었다라고 해석한 거잖아요, 그쵸? 네. 근데 그게 아니라 로크는 계약을 맺기는 했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서로 더 각자가 받은 재능들 이런 것들을 더 잘 펼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더 잘 발현하기 위해서 우리가 계약을 맺었다 이렇게 바꾼 거예요. 아, 네. 예, 이게 뭐 큰 차이가 아닌 것 같죠, 그쵸? 그런데 그거를 적용하는 차원에서는 엄청난 차이가 옵니다. 예를 들어서 정부를 바꾸는 쿠데타, 혁명 같은 거는 홉스의 이론에 따르면은 식물 정부가 되지 않는 한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하면 안 되죠. 없죠, 그쵸? 설령 악한 정부라고 한다 하더라도 질서를 유지하고 있으면은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쵸? 네. 그런데 로크의 입장에서는 바꾸는 게 가능해져요. 아, 정부가 만약에 그 국민들에게 제대로 일을 안 한다. 예.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정부가 그런 것들을 잘 보장하도록 해야 되는데 오히려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억제하고 저해하는 쪽으로 간다. 그러니까 악한 정부죠. 그쵸? 쉽게 말해서. 질서는 유지하지만 악한 정부가 들어선다. 그러면 홉스는 뭐예요? 어쩔 수 없지 이거예요. 그쵸? 네. 예, 그래도 그렇게 했다가 무법천지 오면 어떻게 될 거야? 이렇게 되잖아요. 그쵸? 네. 근데 로크는 어떻게 해요? 이거, 아니지. 네, 네. 쫓아내야지. 그치? 네, 우리가 정부를 세운 게 뭐야? 더 잘하기 위해서 세웠잖아. 그쵸? 근데 네. 오히려 우리를 방해하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쫓아내야지. 그리고 네. 더 온전한 정부를 세워야지. 왜 그걸 가만히 있어? 왜 악한 정부에 우리가 복종해야 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네. 아, 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자연권 사상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네. 그거를 처음으로 주장했던 사람이 이 로크가 됩니다. 그러니까 각 아, 사람에게는 재능이나 뭐 이런 뭐 인권이나 이런 부분들을 발현할 수 있는 자연적인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네. 권리를 보호하고 보장하기 위해서 정부가 세워졌기 때문에 그 정부가 오히려 그런 것들을 저해하고 억압하기 시작한다면은 그 정부는 더 이상 존재 이유가 없다. 그래서 바꿔서 오히려 그런 부분들을 더 잘 보장할 수 있는 지도자를 세워야 된다라고 하는 이론을 처음으로 제시했던 사람이 로크가 되는 거죠. 네. 예, 요 차이 아시겠죠? 그쵸? 네. 그러니까 홉스는 뭐예요? 악한 정부가 들어서도 어쩔 수 없지. 그쵸? 네. 그랬다가 더 큰 카오스가 오면 어떻게 해? 이거잖아요. 그쵸? 네. 근데 로크는 뭐예요? 카오스 안 와. 그쵸? 예, 아, 악한 정부는 빨리 바꾸고
그 좋은 정부로 바꿔야 우리가 더 사람답게 원래 우리답게 살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나서서 빨리빨리 바꿔야 돼. 이렇게 바꿔버리는 거죠. 아, 예. 이 같은 계약을 토대로 계약과 사회적 계약과 합의를 통해서 사회와 국가가 이루어진다라는 쪽으로 재해석한 거는 동일하지만 적용점이 전혀 다르죠. 그쵸? 네. 그 적용점을 다르게 하기 위해서 인간을 바라보는 관점을 바꾼 거예요. 그쵸? 홉스는 굉장히 비관적인 차원에서 인간을 바라보죠. 그쵸? 인간은 네. 뭐예요? 항상 이기적이고 포악하고 뺏고 싸우려고 한다. 그러기 때문에 뭐예요? 이렇게 그 뭐냐, 이렇게 저 억제하고, 그쵸? 예, 그거를 힘으로 이렇게 붙들어야 그나마 사회가 유지된다 이거잖아요. 그쵸? 네. 그런데 로크는 뭐예요? 아니다. 사람은 어때요? 굉장히 자유롭고 진취적이고 무언가를 이룰 수 있고 그렇게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뭐예요? 오히려 그런 것들이 모이고 모여서 국가와 사회를 이뤘다는 거죠. 그쵸? 네. 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쵸? 자발적으로 오히려 그래서 더 이루게 됐다는 거예요. 그쵸?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저해를 받는다면 자발적으로 그런 악한 권력자들을 교체할 수 있는 자연적 권리가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던 거예요. 같은 계약인데도. 사람을 네. 보는 차원이 굉장히 낙관적이죠. 그쵸? 네. 예, 그런 부분에서 이게 차이가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봤을 때도 이게 되게 재밌어요. 어떤 사람은 사람을 굉장히 비관적으로 보고 어떤 네. 사람은 사람을 굉장히 낙관적으로 보는. 아, 네, 그리고 같은 사회를 계약의 차원에서 이해한다고 해도 사람을 비관적으로 보는 사람은 홉스가 말한 것처럼 악한 정부가 들어서도 그냥 어쩔 수 없지가 되는 것이고 사람을 로크가 보는 것처럼 굉장히 낙관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악한 정부가 들어선다면은 적극적으로 바꿔야지가 되는 거예요. 네. 재밌죠, 그쵸? 네. 그 로크가 그러면 얘 이걸 이렇게 바꿨냐? 같은 영국 사람이거든요. 같은 영국 사람인데 왜 이렇게 바꿨냐면은 이 로크가 살던 시대가 명예혁명이라고 하는 게 일어났던 시대예요. 명예혁명 우리 영국사에서 얘기는 안 한 것 같아요. 그쵸? 세계사 할 때. 근데 명예혁명이 뭐냐면요. 우리 청교도 때 찰스 2세가 복귀한 거 배웠었죠. 왕정 복고 배웠었죠. 그쵸? 네. 네. 그 이후에 어떻게 됐냐면은 찰스 2세가 아들을 못 남깁니다. 네. 네. 아들이 없는 건 아니야. 사생아는 있어요. 네, 언제나 그거죠. 사생아는 있는데 정식 그 왕자는 없습니다. 그래서 네. 찰스 2세가 죽고 나서 그 왕위가 동생이었던 제임스 2세한테로 돌아가는데 제임스 2세는 열혈 카톨릭 교도였어요. 아, 네. 예. 그래서 이 열혈 카톨릭 교도였기 때문에 영국을 성공회에서 다시 분리해서 카톨릭 나라로 바꾸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그 작업들을 하면서 영국 안에서 이제 불만이 굉장히 많이 쌓이게 했던 사람이 제임스 2세입니다. 네. 근데 이 영국에서 그러면은 그 우리 봤잖아요. 찰스 1세 같은 경우도 올리버 크로멜 같은 사람 나와서 아예 찰스 1세 사형시키기도 하고 이랬잖아요. 그쵸? 네. 그런데 제임스 2세가 이렇게까지 하는데 국교를 가톨릭으로 만들려고 했던 기초 작업을 시행했던 사람이거든요. 네. 예, 그런데 이제 왜 그냥 보고만 있었냐면은 사실 영국 사람들은 혁명 쿠데타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기본 기질이. 예, 아, 네. 예. 영국의 기본 기질은 뭐냐면은 죽는 거 아니면 굳이 바꾸지 마라 이거예요. 아, 이유를 알 수 없어도 그게 죽는 거에 관련된 문제가 아니면 그냥 그대로 해라 이런 거예요. 그래서 원래 이 사람들이 이렇게 혁명이나 쿠데타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들이 아닌데
그러니까 뭘 바라보고 있었냐면은 제임스 2세도 딸만 있고 아들이 없었던 상태예요. 예, 네. 그러니까 가만히 놔두면은 제임스 2세는 세상을 떠나게 될 거고, 그러면 이제 법에 의해서 그 장녀 쪽으로 그 왕위 계승이 될 텐데, 장녀는 네덜란드에 시집간 개신교도였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뭐에 굳이 우리가 여기서 또 혁명 일으켜서 피 흘리기보다는 그냥 저 노인네가 죽기를 기다리자. 아, 예, 그런 거. 찰스 2세의 동생이니까, 그쵸? 예, 네. 얼마 안 가서 또 죽겠지. 그러면 자연스럽게 딸과 그 남편이 이어받고, 거기는 이제 좋은 개신교도니까, 예, 우리가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결국 상황을 되돌릴 수 있을 거야 생각하고, 그냥 참습니다. 네. 예, 그냥 참아요. 아, 시간아, 빨리 가라. 제임스 2세 빨리 죽어라. 이러면서 그냥 기다리고 있었는데, 안타깝게도 영국 사람들의 생각에서 안타깝게도 제임스 2세의 말년에 정식 왕자가 태어나 버려요. 아, 예. 그러니까 뭐예요? 안 되겠다라고 판단하고 그 네덜란드에 살고 있었던 그 딸하고 사위한테 SOS 칩니다. 네. 야, 우리 나라 다 이제 큰일 났다. 어떻게 할 거냐? 카톨릭 저기 뭐냐, 나라 되게 그냥 보고만 있을 거냐? 당신 군대를 이끌고 영국에 좀 상륙해라. 우리가 다 반겨 맞아주겠다. 이제 이렇게 하게 돼요. 그래서 네. 네덜란드에 있었던 이제 그 제임스 2세의 딸과 사위가 군대를 이끌고 런던으로 상륙을 합니다. 그리고 인기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군대들이 다 탈영해버리고 이러는 거예요. 아, 네. 예. 그리고 이제 그냥 뭐 저항도 없이 그냥 상륙하고, 이제 그 소식을 듣고 제임스 2세가 이제 맞서 싸우기를 택하는 게 아니라 탈출하는 걸 택해요. 아, 그래서 전투가 없이 쿠데타에 쿠데타. 성공하게 돼요. 아, 예, 이거를 이제 명예혁명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그 당대에 계몽주의적인 이론 안에서는 이거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안 되죠. 설령 폭군, 악한 군주라고 한다 할지라도 이거 하면은 무법천지를 만드는 그런 아주 그 진짜 해서는 안 될 위험한 행동을 한 것이고, 그쵸? 예, 네. 그러니까 그러면은 우리 영국의 앞날이 완전히 개판 5분 전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쵸? 네. 근데 명예혁명 이후에 그렇게 됐을까요, 영국이? 아니요. 아니, 오히려 안정됐어요. 아, 예, 안정되고 번영하는 요런 쪽으로 갑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 당대의 이론으로서는 하면 안 되는 거죠. 그쵸? 예, 네. 그리고 뭐예요? 완전 그 무법천지가 와야 되는데 안 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로크라고 하는 사람이 명예혁명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정당화시키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정당한 거였다. 그러니까 홉스가 조금 틀렸다는 거죠. 그쵸? 예, 그 인간의 상태를 너무 비관적으로만 해석해서 이 계약으로 돌아가는 세상이 뭐 꼭 그런 것만은 아니고, 그쵸? 원래는 예, 각자가 이렇게 자기의 자유와 권리와 가치를 이렇게 널리 퍼뜨리고 실현하기 위해서 사실 계약을 맺은 거였다. 이렇게 바꾼 거예요. 아, 예, 네. 그 네. 바꾼 이유가 뭐예요? 명예혁명은 옳다 이거죠. 그쵸? 네. 이것은 그래서 명예로운 혁명이었다. 뭐예요? 폭군을 쫓아낸 정당한 혁명이었다. 이거를 이제 변론하기 위해서 새로운 국가 사회에 대한 이성주의적 관점을 제시했던 게 바로 로크가 되는 거예요. 네. 이해되시죠? 그쵸? 네. 근데 이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가 되는 거 알고 있어요? 물론 이게 꼭 로크가 얘기를 했지만 이게 이전에도 기독교 사회 안에서도 비슷한 원리가 이미 제시는 됐었어요. 네. 왜냐면요, 기독교 개신교예요. 카톨릭이 아니라
개신교 안에서도 하나님의 법을 강조하잖아요. 그쵸? 네. 그러니까 만약에 그래서 개신교에서는 폭군을 견제하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뮤엘 러더포드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법을 어긴 그 군주죠, 그쵸? 예, 그 네. 군주들은 그 법을 어겼기 때문에 폐위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식의 그런 어떤 그 관점들을 제시를 해요. 응. 예. 네. 예, 그래서 우리가 현대 민주주의의 원류를 쫓아가면은 이제 불신자들은 항상 얘기하는 게 뭐예요? 로크, 홉스, 뭐 몽테스키에 이것만 얘기해요. 네. 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사람들의 그런 주장들이 근대 세계를 형성하는데 영향을 끼친 거 인정하지만 반대편에 기독교도 비슷한 주장들을 이미 많이 했었다라고 하는 것도 같이 얘기해요. 그래서 예, 로크의 사회계약론이라고 얘기하는데 로크의 사회계약론과 거의 비슷한 것을 사무엘 러더포드의 그 법과 군주인가? 법과 군주라고 하는 스코틀랜드 장로교도예요. 네. 법과 군주라고 하는 책에서 이미 찾아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로크의 주장이 그렇게 새로운 것만은 아니었다. 네. 예,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데 요 얘기는 이제 안 하죠. 그쵸? 어찌됐건 이제 요 자연권 사상이에요. 그쵸? 그래서 자연권에 기초한 그래서 새로운 정부를 적극적으로 재구성하는 원리들이 어쨌든 근대 사회에 폭넓게 퍼지는 데 있어서 굉장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 누구냐? 로크 맞냐라고 하면 맞다고 해야 돼요. 네, 우리가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로크가 그런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 우리가 알고 있는 민주주의는 모두 다 기독교로부터 왔다라고 하면 돼요, 안 돼요? 그거는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건 아니에요. 설령 사무엘 러더포드가 먼저 얘기했고 그가 끼친 영향들이 있다고 한다 하더라도 근대 세계가 형성되는 데 있어서 비슷한 원리를 이성적으로 물론 구성한 부분들이 있기는 하지만 그걸 가지고 근대 사회가 형성되고 이렇게 태동하는데 광범위한 영향을 끼친 사람 중에 하나로 로크를 빼놓고 얘기해서는 또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선생님이 전에 얘기했었죠. 기독교의 영향, 개신교의 영향도 있지만 처음에 얘기했었죠. 이성주의자들은 그럼 그때 손가락 빨고 놀고 있었느냐? 아니라고 얘기했죠. 그쵸? 예, 그들도 나름도 열심히 사상들, 이론들을 제시하고 사회를 개혁하기 위해서 백방으로 뛰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그런 어떤 영향들 가운데서 긍정적인 부분들이 현대 사회를 이뤄가는 데 있어서 영향을 끼친 부분이 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쵸? 네. 그게 바로 이거예요. 물론 우리는 로크의 인간관이 성경의 인간관과 맞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그쵸? 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쵸? 예, 비슷한 내용들이 기독교적인 관점에서도 할 수 있는 내용들이거든요. 그쵸? 네. 인간이 그렇게 낙관적으로 봐서가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법을 바라보는 관점으로 아까 얘기했죠. 그쵸? 청교도 사무엘 러더포드 같은 사람 얘기했죠. 하나님의 법을 바라보는 관점으로 비슷한 그렇게 해서 폭군을 몰아내고 그다음에 시민들의 권리를 법으로 보호하는 내용들이 비슷하게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예.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된다면은 로크의 물론 그런 이론들이 성경적으로 맞지는 않지만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이런 제도들이 그럭저럭 그쵸? 예, 그럭저럭 사회의 기초 질서를 유지하고 인간의 어떤 기본권을 보장하는 부분에 있어서 작동을 해 나간 부분들이 있다면은 우리는 그거는 그것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네. 예, 그게 맞아서라기보다는 성경으로도 비슷한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쵸? 오늘 얘기가 좀 쉽지는 않아요. 이거 수업 끝나고 여러분 생각 다시 한번 여러분이 스스로 정리 잘 해봐야 될 겁니다. 그래서 명예혁명 때문에 요걸 바꾼 거예요. 그래서 홉스의 이론에 따르면 제임스 2세와 같은 폭군을 몰아낸 명예혁명은 명백한 반역이자 불법적인 왕권 찬탈로 봐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크는 명예혁명이 일어난 지 1년 뒤에 통치론을 발표해서 입헌군주회를 옹호하면서 명예혁명을 변호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변호하는 방식은 선생님이 설명했던 거예요. 홉스와는 다르게 선하고 합리적이에요. 사람의 본성이. 그래서 모두가 평등하고 동등하게 살던 자연 상태의 인간이 과연 이런 인간 상태가 있었을까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각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서로 이 협력이에요. 협력. 이게 결정적입니다. 자발적이라는 거죠. 그쵸? 네. 협력하면서 정부라고 하는 기관을 세우는데 합의하는데 이르게 되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개인의 생명, 자유, 재산과 같은 자연적인 권리를 보호하고 증진해야 되는데 오히려 반대로 저해하고 억압하는 폭군이죠. 그쵸? 이 나올 경우에 시민들이 합의 위반에 대한 책임을 물어서 혁명을 일으켜 새로운 정부를 세워야 한다. 적극적으로 세워야 한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예요? 그렇게 해서 세워진 정부가 뭐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명예혁명에 의해서 세워진 정부지. 이렇게 이제 변호를 하는 차원에서 나오게 된 건데, 이게 현대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인 개인의 자유와 자연권의 보장이라고 하는 차원 있잖아요. 이게 보편적으로 자리 잡는 데 있어서 큰 역할과 계기를 했다는 거죠. 그쵸?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쵸? 그래서 그거 잘 구분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유익을 본다고 한다 하더라도 로크가 말한 이거 있잖아요. 그쵸? 이런 인간관을 받아들이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이건 아니에요. 그쵸? 이것까지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쵸? 이건 전혀 아니지만 하나님의 법에 의한, 그쵸? 하나님의 법에 의한 차원,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이라고 하는 차원, 그리고 우리는 심지어 홉스의 이론까지도 같이 가져올 수 있어요. 왜요? 근데 그 사람이 타락했잖아요. 그쵸? 그래서 양쪽 두 개를 다 균형 있게 가져갈 수 있는 게 기독교인의 입장입니다. 근데 계몽주의자들이죠. 계몽주의자들은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되는 이제 딜레마에 빠지게 되는데, 참 어려운 그런 선택이 되겠죠. 그래요. 여기까지 하고 우리 조금 쉬고 또 이어서 로크 함께 다뤄보도록 할게요.